네, 원래 저희 문과도 4분이 발표를 하기로 하셨는데요. 3페이지 보시면 제 앞에 원래 도시 쪽 이야기가 들어있었어요. 에듀머니에서. 그 얘기의 아마 내용은 도시에서 뼈 빠지게 벌어봐야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농촌으로 가는 게 대안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제 제가 농촌 내용을 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쪽에 안 오셔서 제가 주제만 세 번째 거 말씀드리고 농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나와 있는 책인데요. 일본의 아주 훌륭한 작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시골에 귀촌을 하셔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요. 일본 농촌이 정말 저럴까? 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끔찍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써 있는데요. 소설가라서 약간 상상력도 동원된 것 같긴 하지만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과도한 현상을 가지지 않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차용할까 하는데요. 사실은 어디 서점에 가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또 이런 교육도 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1억을 번다는 얘기는 10억 이상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우리 농민들은 훨씬 더 잘 살아야죠. 10억도 투자 안 하고 1억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이런 포항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데요, 돈은 법니다. 저는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트럭 타고 다니던 이장님이 마을 사업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세단 타고 다니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번 돈이 농촌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시의 아파트를 사신다는 거죠. 결국은 농촌에 무언가 집적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쓰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농촌에 오면 지출이 적어질 거라고 예상하시죠. 2004년부터 13년까지 지표를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2004년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다 1로 돼 있잖아요. 그걸 비교해서 지수를 만들어 본 겁니다. 물가 지수 보시면요. 2009년에 1.16, 2013년에 1.28 돼 있죠. 한데 농업 총수익과 농가 소득을 보면 물가 상승률 못 따라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벌.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농업으로는 또 농촌에서는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데요, 농업 경영비 보십시오. 1.41 소비 지출, 농가의 소비 지출입니다. 1.32 물가 상승률을 더 빠르게 넘고 있죠. 결국은 농촌 생활이 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총수익 대비 농업 경영비의 비중, 농가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의 비중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농촌에서 돈이 덜 쓸 수 있다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농촌이 농사로만 돈을 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2013년 자료인데요. 농업소득은 29%, 농업 외소득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촌이 농산물을 팔아서 농촌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농업 외소득으로도 지금은 일정 부분 돌아가고 있다. 과연 전업농 정책을 어디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되느냐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된 거죠. 결국 농촌을 어떻게 유지시키는 것이 맞느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농촌에는 농민만 사는 줄 알아요. 근데 농촌에도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직업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왜 없어지겠어요? 아까 같이 다 나머지 도시에 가서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는 농업 가지고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지역 내에 안 쓰니까 도시 가서 다 쓰니까 농촌에 살던 직업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고산면, 제가 사는 고산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노래방이 망했잖아요. 네, 우리 딸이 지난 겨울에 저한테 와서 그랬거든요. 아빠, 고산엔 노래방이 없어. 노래방 간판 있던데? 이렇게 간판이 있거든요. 그건 망한 거야.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가면 노래방은 망하더라도 다른 업종이 들어와야죠. 안 들어오니까 그냥 간판이 걸려 있는 겁니다. 아빠, 이렇게 노래방도 없는 동네 살아야 될까? 노래방을 어떻게 하니? 물어보니 전주까지 가야 되는데요. 전주까지 가는 버스비를 4명이 모으면
노래방비보다 비싸진대요. 그래서 이제 노래방을 못 가겠다 하는 거죠.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제가 사는 고산에서 가까운 읍이 봉동읍인데요. 봉동읍에 가니까 노래방이 있던데 그랬더니 또 딸이 아빠를 한심스럽게 쳐다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아빠, 봉동에 있는 노래방은 어른들만 가는 노래방이야. 낮에 문도 안 열어. 적어도 농촌에 노래방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 노래방을 어떻게 만들까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농촌이라는 곳이 이제는 저절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요. 노래방이 없어진 것처럼 농촌에 필요한 서비스들은 점점 다 없어지니까 농촌은 더 이상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조금만 돈만 있으면 도시로 나가게 되고, 사실은 완주군 같은 경우에도 젊은 농가들은 전주에 아파트를 사서 출퇴근해서 농사 짓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10년 뒤로 가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돈 많은 농민들은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면서 농사 짓는다. 돈 많은 도시인들이 농촌에 좋은 곳 들어와서 전원주택, 별장 짓고 산다. 기존에 있는 농촌 마을은 다 독보 농민들만 사는 빈민촌이 된다. 이게 농촌의 10년 뒤 미래입니다. 무언가 다른 일을 해보자는 거죠. 그 다른 일에 중요한 건 무조건 인구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도시에서 새로운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농촌으로 받아야죠. 한데 무작정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농촌 지역에 비어있는 그런 일들을 해주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에 뭔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그 일,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농촌은 다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분들이 시장경제 방식으로 그 일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노래방 안 만들어지거든요. 시장 방식은. 누구 하나가 노래방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사는 고산면에서는 개업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겠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고민을 하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되죠. 결국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농촌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다양한 활동과 일들이 사회적 경제가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쩌면 농촌 사회를 뒤바꿀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회 두 가지. 첫 번째 귀농귀촌이고요. 두 번째가 사회적 경제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농촌에서 다른 분위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을 하신다면 농촌이 큰 규모의 농사로 돈을 크게 벌어가지고 그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곳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에 내려오려면 무조건 지출을 줄이셔야 됩니다. 큰 인치의 테레비, 양문형 냉장고 다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출을 줄이시고 적절한 규모의 농사를 짓고, 하지만 그 농사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시골에 필요한 일, 농촌에 필요한 일을 두 번째 직업으로 가지셔서 내려오시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농촌에 필요한 일이라면 그건 점점 농촌을 살려서 내려오시는 분도 좋고 지역도 좋은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완주가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완주의 지도이고요. 봉동읍과 삼내읍 이서면은 지금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서면 아까 토크쇼에서 나왔다시피 이쪽에 지금 혁신도시가 돼서 농업 관련 기관들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완주가 다른 농촌하고 다른 거가 있다면 재정 자립도가 조금 높아서 자율예산을 만들어서 농업 쪽에 투자를 한 건데요. 그 투자에 있어서 소농 가정농들을 위한 로컬푸드, 그 다음에 어르신들한테 로컬푸드를 생산할 수 있는 두레 농장,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가 남아있는데도 로컬푸드를 생산하게 마을회사를 육성했고요. 그 다음에 농촌의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육성한 거죠. 이 사업에 귀농귀촌 사업을 붙이고, 그리고 농촌 일자리 창출을 연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새로운 과, 농촌 활력과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09년부터 13년까지 약 4년 동안 공동체 회사들이 한 100여 개가 넘게 160여 개가 만들어졌고요. 로컬푸드에 집중했기 때문에 로컬푸드 사업단들은 총 8개, 9개 정도가 만들어지고 여행사업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사업은 오늘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여하튼간에 완주의 구조는 여태까지 했던 마을이나 어떤 창업 공동체 사업들을 군청이 돈을 내고 저희 중간 지원주들이 창업을 많이 돕지만 결론은 뭐였냐면 니들이 살아남아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완주의 시스템은 이런 로컬푸드 유통 조직 또는 대한여행과 같은 사업단 조직이 물건 만들면 우리가 팔아줄게, 너희 도농교육 농촌 체험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그래서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끄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서 창업하기 좋은 그런 생태계가 구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작은 사업단들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 해왔지만 최근에는 이런 사업단들을 묶어서 더 큰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이런 시도들을 하면서 지역 전체에 어떻게 이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일들이 생겼는데요. 여태까지는 시장이라고 하는 큰 톱니바퀴에 돌아가는데요. 여기다 농촌에서 하는 일들을 자꾸 붙이려고 한 거죠. 잘 안 붙잖아요. 망하거나 부서지겠죠. 이걸 이제 지역 내에서 우리끼리 돌리자, 일종의 지역 내에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 건데요. 어르신들이 이 참나무를 키웠습니다. 근데 처음에 전주 공판장에 가봤더니 시장이 작아서 잘 못 파는 거죠. 또 심지어는 가격이 너무 많이 나가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락동에 가져갔더니 이거는 등락폭이 심해서 안정된 가격을 못 받았죠. 그래서 생산 과잉이 돼 있어서 해결을 못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참나무를 이게 잘 안 되니까 시금치로 바꾸자 이런 논의가 좀 있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오른쪽 꾸러미 사업에 집어넣어서 팔면 되거든요. 꾸러미 사업의 원칙이 뭐냐면 소비자가 품목을 선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 다른 영농조합이 참나물이 과잉 생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꾸러미에서 넣어줌으로써 이걸 해결하게 된 거죠. 지금은 두 영농조합이 출하 시기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판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다문화종들이 쌀가루를 넣은 빵을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창업하고 월 매출 500만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데 그리고 나서 대표님 자기 월급도 못 가져가고 맨날 죽겠다 하셨는데요. 그때 로컬푸드 직매장이 옹진면에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때 조합장님한테 이 사업단에 매대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가장 큰 매대를 내주셨고요. 여기서부터 쌀빵이 소문나기 시작해서 지금 월 매출 5천을 넘겼습니다. 농업기술센터 5분 빌려가지고 더부살이하고 있다가 지금 2층짜리 건물을 짓고 농업에서 나오게 됐죠. 농협과 톱니바퀴를 맞추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학산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빵을 굽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직매장을 만들 당시 이 빵을 만드는 사업단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가서 이 직매장에서 빵을 만들 것이냐 하는 거였는데요. 처음엔 서로 들어가려고 했죠. 이 직매장 입장에서는 누굴 집어넣으면 될까요? 일반 시장에서는 임대료를 많이 내는 사람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한데 저희 센터에서는 둘을 같이 집어넣자 회의를 계속했고요. 그래서 1,000만 원씩 추가 출자를 하는 합자 자회사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합자 자회사가 만들어졌으니까 새로운 빵집 이름을 만들어야 되죠. 마더쿠키 어미모. 두 번째 사업은 이응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미모와 이응딘자를 따갖고 와서 모린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빵집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저쪽을 이겨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완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러다 보니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지역에 접근하고 계신데요. 조금 일찍 귀농하신 분을 볼까요? 농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가 처음에 농사지으러 들어가자 그러다 망하죠. 그래서 일정한 소득이 없으니까 부인은 농민단체에 보내가지고 실무자 일을 해서 월급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농사에 적응하게 되고요. 지금 부인은 로컬푸드 유통센터, 그러니까 학교 급식을 로컬푸드로 하기 위한 거기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사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2010년에 오신 분 볼까요? 자영업과 보험업을 하고 계셨는데 남편이 귀농교육을 받고 귀농 준비를 하셨어요. 완주로 이사를 하셔가지고 잡곡과 대파 농사를 졌지만 망하죠. 결국 그래서 농사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두부 가공 공장을 준비했고요. 콩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인도 이제 덩달아서 귀촌을 하게 됐지만 농사에 자신이 없으니까 거점 가공센터라는 데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고요. 두부 공장도 지금은 잘 돌아가서 최근에 여유를 가지고 약초 농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최근 이분도 이제 지역신문사에 있던 분인데 둘 다
이혼한 사람들이었어요. 40대에 만나가지고 이제 완주로 귀촌을 하게 됐는데요. 부인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다가 2008년에 재혼을 했죠. 당장 농사를 시작하지 않고요. 읍내 아파트에 사서 들어와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2010년에 남편이 지역신문사를 퇴직하고 농사를 지으러 들어온 게 아니라 마을 사무장 역할을 하러 들어왔고요. 부인은 저희 CB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직을 살려서 지역 내에 있는 월간지 완두콩이라는 신문을 창간을 해서 신문 편집장이기도 하고요. 자급을 위한 농사를 짓다가 올해부터 용자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총각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고향이었고요. 프랑스에 가서 건축 공부를 하러 갔다가 포기하고 내려옵니다. 그랬다가 부산면에 작은 카페를 내고 살겠다고 했지만 장사가 안 돼서 허덕허덕 되다가 저희가 발효빵을 프랑스에서 배워왔길래 아까 이은이라고 하는 빵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창업을 해서 지금 발효빵을 직매장에 내면서 적절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결합하면서 귀농귀촌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농림부의 귀농은 농사 짓는 걸 의미하고요. 귀촌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농촌에 들어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 중심에서 관점을 귀농귀촌을 확대해야 된다. 다양한 창업과 취업을 연계시켜야 될 거고요. 이러다 보면 귀농 업무를 농업기술센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 부서와 연결돼야 되니까 그렇게 뭔가 TF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부서, 문화, 교육, 복지 다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는 방과후 학교와 진로교육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그 강사들은 대부분 귀농귀촌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지역사회 내에서요. 그래서 지역사회 전반과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상담교육 알선해주고 살아남으면 다행, 아니면 난 몰라 이거거든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육성시킬 수 있는 사업단이 지역에 필요하다. 근데 그 사업단이 결국은 일이에요. 그게 일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농귀촌인들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일종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이런 사업단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귀농귀촌인들이 주거에 가장 애로를 겪죠. 그러면 주거 지원 사업단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를 받아서 그 펀드에서 미리미리 땅도 사놓고 미리미리 들어올 수 있는 집의 위치도 결정해 놓고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도 묶어놓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 효과적으로 그런 지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데 그 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농촌에서 일자리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지금은 지역 내 건설업자를 찾아야 되는데 일생에 한 번 짓는 집이잖아요. 건설업자도 그걸 알아요. 두 번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잘 안 지어지거든요.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집단이 모여있으면 이제 속이지 못하죠. 소문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결하던 일을 집단적으로 농촌에 들어와서 해결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 지역에서만 잘한다고 성공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부터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자산을 정리해야 되고 또 일정 부분 금융지원도 받아야 되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국가적으로 도시에서 연결되고 그리고 또 실패하신 분들이 다시 도시로 처참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더 조건이 잘 맞는 다른 지역으로 좀 옮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는 W턴이라고 이제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도시에서부터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준비돼서 농촌의 지역사회로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